수은 아말감법이라는 게 개발이 됩니다. 수은 아말감법은 은광석에서 은을 채취하는 신기술, 재련 기술인데, 수은 아말감법이 개발이 되면서 은이 이제 많이 이제 재련이 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은 생산량이 급증을 하게 되고, 전 세계 은의 80%를 중남미, 그러니까 그 신대륙에서 80% 은이 생산이 되는 거죠. 나머지 20%는 대충 어디냐면은 그 당시에 또 일본이 은 생산국으로 세계 3위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은이 상당히 많이 나서 일본이 은을 이제 많이 유통을 하면서 일본이 부유하게 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메이지 유신이 성공하게 되고, 뭐 이제 일본이 이제 은이 많으니까 그 은으로 이제 화총, 그러니까 1560년대니까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1592년이죠. 그러니까 이 은이 많으니까 이제 일본이 뭐 무기도, 스페인에서 무기도 뭐 총도 많이, 화총도 많이 사고 뭐 하면서 이제 그 군대도 키우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1592년에 세력이 강성해지니까 이제 그 조선을 침공을 한 게 이제 임진왜란이죠. 그래서 일본도 은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발전했고 군대가 커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든 이 16세기는 이제 은이 시대다. 그래서 유럽 상인들이 중국 상품을 유럽으로 가져오면, 유럽 상인들이 이거 중국 거를 유럽으로 가져오면 5배 이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 남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할 리가 없죠. 눈에 불을 켜고 이제 하는 거죠. 은으로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명나라는 은을 또 높게 쳐줍니다. 그래서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이 유럽은 1대 12인데 반해서 명나라는 1대 6. 그러니까 은을 은 6개 주면은 금을 하나 주는데, 유럽으로 가면은 은을 12개나 줘야 금을 하나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명나라에서는 은을 좀 많이 가치를 높게 봐주는 것에서 은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거죠. 명나라 은화는 마제은인데, 이거는 이제 말 발굽 모양입니다. 은본위 제도를 하기 위해서 일조 편법을 시행을 합니다. 명나라에서 일조 편법을 시행을 하면서 은으로 세금을 내라, 은으로 결제해라, 뭐든지 은으로 해라 해서 일조 편법을 명나라가 시행을 하면서 교환 수단, 결제 수단으로서 은의 기능이 극대화됩니다. 민간에서는 이 은이 화폐 기능과 교환 기능과 상품 유통에 쓰이고, 정부에서는 이게 세금 받는 거, 재정 세금도 은으로 내라 그래서 재정으로 해서 은이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명나라 때 있던 그 만리장성도 이것도 이제 돈이 있으니까 이제 건축도 하는 거죠. 만리장성은 1568년 명나라의 장군 척계광이 건설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권력자인 장거정이 재정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군 척계광이 이제 그 만리장성을 이제 보수를 한 거죠. 이게 원래 기원전 220년에 진시황이 세운 거지만은 이제 이거를 이제 다시 보수를 해서 지금 우리가 가서 관광을 가는 만리장성은 이 1568년 명나라 장군 척계광이 중축한 최근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길이는 6,400km에 달하는 거를 증축을 하게 됩니다. 1550년에 생산량이 급증해서 세계 경제를 풍족하게 만든 은은 1500년대 말 전쟁으로 이제 그 은이 풍족해서 이거 갖고 막 흥청망청 쓰고 이거 갖고 전쟁 일으키고 무기 사고 이렇게 가지고 막 쓰다 보니까 이제 은이 부족하게 돼요. 은이 부족하게 되고 경기 침체가 됩니다. 1500년대 말에. 그래서 1588년 1592년에 임진왜란이 있었으니까 그 4년 전인 1588년에 프랑스 북부에 있는 칼레라는 항구가 있는데, 이 칼레 해전에서 스페인의 무적함대 아르마다가 영국에 완패를 하게 되고 스페인에 몰락이 시작됩니다. 이제 스페인에 몰락이 시작되죠. 중국과 스페인이 이제 전쟁에서 지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있으니까 이제 무역도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중국과의 무역이 쇠퇴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럽에서는 패권 전쟁이 자주 일어나서 서로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무역할 저기도 없고, 중국으로 은도 이제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해서 스페인이 이제 세력이 이제 다시 이제 포르투갈, 네덜란드로 넘어갔다가, 네덜란드에서 다시 영국으로 넘어갔다가 프랑스로 갔다가 이제 서로 이제 지들끼리 막 싸우느라고 유럽에서
하면서 이제 그 전쟁 중이니까 무역이 잘 안 되고 중국으로 은도 잘 안 들어오게 된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세계 3위의 은 생산국인 일본은 무기를 구입하는 비용 등으로 은을 많이 써서 또 중국으로 은이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은이 이제 그 중국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일본이 무기 구입은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그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이제 조총을 샀기 때문에 은을 전부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로 보내니까 이제 중국으로는 은이 안 들어오죠.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지들끼리 전쟁하면서 은이 안 되니까 중국에 이제 은이 갑자기 많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어려워진 거죠. 1592년 임진왜란 때 몽골의 오르도스부의 추장 보바이가 반란을 일으켜서 명나라 조정의 그때 황제가 만력제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제 만력제가 이제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선을 도와줘라 해서 이제 원군 그 이여송이 이끄는 4만 대군을 보내주죠. 만력제가. 그 만력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때 이제 뭐 좀 돈을 많이 쓰죠. 이제 지원군 보내느라고. 그다음에 이제 몽골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도 정리하느라고 또 돈을 많이 쓰고. 그래서 이 만력제 때 이제 그 명나라 재정이 상당히 이제 그 곤란해집니다. 많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16세기에 이제 콜럼버스, 바스코다가마, 마젤란 이런 그 유럽의 그 콜럼버스는 스페인 지원, 바스코다가마는 포르투갈 지원, 마젤란은 스페인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신항로 개척이 활발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크로드의 중개지인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을 1453년 이슬람 오스만 티르크의 메메드 2세가 함락을 하고 이 당시에 메메드 2세 나이가 26살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동서무역 그 육로가 차단이 되어서 해로를 모색한 것이고 이때 그 비단, 그다음에 그 차, 후추, 육두구, 특히나 그 후추하고 육두구 등의 향신료가 육식을 주로 하는 유럽인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이 후추를 많이 찾은 거죠. 그다음에 육두구라든가 16세기에 그 중남미와 일본에서 백은 생산이 급증하면서 해상무역이 활발해지게 된 것이 바로 그 16세기의 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